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해외 취업 시간이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동원그룹, 동원홈푸드에서는 온라인 마케팅팀의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 가운데 온라인 마케팅 경력이 2년 이상 된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원서는 11월 1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동양생명보험에서는 IR 분야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상경계열 전공자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1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에서는 온라인 마케팅몰의 시급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 등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들 가운데 직무와 관련해 4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20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 DS에서는 IT R&D와 모바일, 정보보호, 경영관리 분야를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 이상으로 해당 업무 관련 전공자,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IT 관련 학과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멕시코도 가봤고요. 네네. 호주도 알아봤고. 그랬죠. 또 베트남도 알아보고 네네. 여러 나라들 국가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제 지구본을 딱 하나 이렇게 두고 돌려가면서 찍어? 네, 돌려가면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국가를 갖고 오셨죠. 네네, 이번 주부터는 중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는 것 같은데 더 알아야 되는 나라,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사실 네. 뭐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국가 중에 그렇죠.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어떤 부분들을 많이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사담이지만 네.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께서 중국 전문가라고 조사하다 보니까 나오던데요. 전문가요? 공부도 하시고 제가 중국어도 전문가면 잘하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네. 대본 바꿔서 오늘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잠시 또 거주했던 국가이긴 한데 네네. 제가 또 중국을 떠나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금방금방 또 변화가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제가 많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기회에 많이 배워볼 생각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네. 그 당시에 계셨을 때는 가장 인기 있었던 산업군이라든지 취업 잘하는 그런 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 당시요. 그 당시 이제 제 주변에 저는 2006년도부터 한 11년까지 거주를 했으니까 네네. 당시에 제 주변이 다 유학생 친구들이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항공 서비스업 항공. 또 많이 취직을 하고 아니면 무역 쪽으로 많이 취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요. 네. 중국은 우리가 지금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친밀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들을 조금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아봤던 나라들 한 4주 정도씩 알아봤는데 중국은 1, 2주 정도가 좀 추가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 오늘 할 내용은요. 경제 분야하고 산업 분야를 좀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봐야만 새로이 취업하시는 분들이 아, 중국이 어떤 분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아, 어느 분야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적인 측면 하나하나 디테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계속 알아보다 보면 연말이겠네요. 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이제 이번 주에 네. 새롭게 들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덩어리입니다. 크기입니다. 국내 총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취업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는 건 시작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도 맞고 이런 이유가 중국을 첫 번째로 꼽았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위안화 국제화되고 있는 아주 위안화 때문입니다. 네. 유로화 다음으로 이제 3대 기축통화로다가 딱 잡혀 있어요. 달러, 유로화, 그다음에 위안화. 향후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 위안화를 빼고는 건드리지 못할 그런 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것도 이제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에 첨단 산업 성장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안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죠. 막대한 자금도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도 단행을 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레노버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익숙하게끔 많이 성장해 돼 있죠. 첨단 하면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술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순투자국으로 발돋움해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지나게 되면 1조 달러 정도를 중국에서 해외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차이나머니 전략까지 와. 수립할 정도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대한 정치 아닌 정치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좀 스케일의 나라입니다. 1조 원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1조 달러요? 네네네. 네, 좀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1조 달러라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들이 주로 중국에 가서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뭐 저는 한 7, 8년 전 이야기를 했고 네네. 요즘은 좀 어느 쪽에 취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중국에 계실 때도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었고요. 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그다음에 한국과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중국 기업, 그리고 또 중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 이런 업체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어서 우리가 취업의 루트로 삼으면 되겠다 싶은데요. 우선 제조업을 보게 되면 한국경제원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은 제조업이 2,095개소, 도소매업이 581개소, 서비스업이 588, 운송업이 222곳, 3,0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지금 와. 진출해 있어요. 네. 인원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에서는 46만 명이 이미 넘어 있고요. 도소매 같은 경우는 6만 5천, 서비스는 2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직원들 가운데서 이제 고용한 사람들 중에 한국 직원들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있고요. LG전자, 포스코, 또 이랜드 등등 많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면 연관해서 우리는 하청업체, 벤더사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벤더사들은 4배에서 5배 정도 포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로컬 기업들이 있죠.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거나 외국인으로서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직자들
또 수요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현지에서 현지의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기업들 이름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도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들의 그 취업 직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2016년도에 취업자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사무 서비스가 가장 많았어요. 약 200명 조금 안 되는 174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22명이고요. 기타는 원래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IT, 전기, 전자,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 금속이라든지 건설, 토목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순서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순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즈와 폭이, 증가 폭이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관심 두시면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무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중이 좀 가장 높다 그렇죠. 정도로만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 상하이, 베이징 물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높죠. 살아봤지만 네. 서울 못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 자체가 높진 않아서 좀 살기 어렵다 이런 선입견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여는 낮은데 물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출되는 체감 지출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취업하려고 할 때 큰 제약 요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에서 그대로 현상, 팩트만 보고서 포기해 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의 그 낮은 임금들이 상승폭이,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하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국에서 경력을 잘 쌓고 트랜스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나 동향을 잘 파악해서 현지에서 취업해서 일하면서 잘 파악해서 또 다른 창업이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꼭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분들이니까 야, 여기가 직업방송이고 취업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다라고만 보실 게 아니고요. 정보를 입수하셔서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아직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의 좀 기회를 다 열어두시고 한번 저희와 함께 중국 취업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중국 하면 뭡니까? 인구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수 노동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과연 높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좀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중국인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상대평가라는 거 아시죠? 상대평가라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개개인이 갖춘 그 역량들의 포커싱을 해볼 때는 상당히 우월한 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인구가 많다 해서 모두가 기술력,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요. 외국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들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2017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신외국인 취업 제도라는 게 수립이 됐고 상해를 비롯해서 한 9군데에서만 시범 적용하다가요. 2017년도 4월 1일부로 중국 전 지역에 이 제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후에 제가 이거 별도로 한번 준비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근무하려면 외국인 근무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 두 가지로 나눠 있었는데 이게 통합됐어요. 통합되면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외국 인력 쿼터제라는 걸 적용을 했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에 대한 기준들도 별도로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경력이 2년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만 채용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제도였는데 그 2년이라는 경력 기간을
제외시켰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취업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대신 쿼터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인력을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서요. 그 등급별로 B 등급 이상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2년 경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쉬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 그만큼 내 역량이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제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평가할 때, 판단할 때 불리한 것인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해외 취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중국의 경제 동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2016년 중국 경제 성장률 6.7%입니다. 목표 구간인 6.5에서 7%를 달성을 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소비가 굉장히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투자는 상당히 축소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산업별로 보게 되면 GDP 내 3차 산업 비중이요. 제조업이었던 2차 산업 부분을 추월해버렸고요. 예.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흥 서비스업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2010년도 초반에 한국에 있는 서비스 CS 강사분들을 중국에서 많이 아니면 초빙해 갔습니다. 예. 중국의 대형 백화점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비스 기술들을 직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CS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중공대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역 붙여주고 그 통역을 하면서 직원들을 양성하고서 서비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강사분들 중국에 가시게 되면은 거주비, 체류비까지 강사료는 밖에, 그 다음에 항공료까지 모두 다 지원하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력이 갖추어지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중국으로 CS 강사분들 나가는 분들 소식을 제가 못 접했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렇게 신흥 서비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 산업 분야에서 성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그 네. 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산업 분야는 따로 있죠. 그렇죠. 전체적인 경제 중에 이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산업 부문 10가지 정도만 메모해 두시고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CT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타국에서는 조금 미진한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섬유 패션, 에너지 산업, 온라인 마케팅 시장,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산업, 건설, 자동차, 컨텐츠 산업, 그리고 화장품 산업까지 1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0대 산업들은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재 교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한국은 주요 가망 거래국,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요. 한국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산업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주로 취업하게 될 분야라는 건데요. 네. 그럼 우선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ICT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기술 들어갑니다. 중국은 2015년도에 비해서요. 약 4,368억 달러로 미국 다음 세계적인 2위 IT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 IT 시장 대비해서 한 7.6배 정도 규모인데요. 그쪽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IT 시장 분석 기관인 ID라는 곳이 있어요.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중국 ICT 시장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커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연평균 약 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10년 동안 시장 규모는 약 6조 달러. 초반에 우리 1조 달러도 많다고 그랬는데 6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ICT 시장은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들의 공장인 나라였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계의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그 시장이 최근에는 세계 중심으로 딱 자리매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석유화학 분야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분야도 좀 열심히 짚어봐야겠죠?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부타디엔, 그리고 뭐 벤젠, 톨루엔, 자일렌 공부하신 분들은 쉬울 텐데 저는 어렵네요. 이런 방향 좁게 제품을 생산하거나
합성수지나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그런 산업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13차, 제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석유화학업계 산업 이 부분을 기관산업으로 인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과제가 있는데요. 총량을 좀 통제하겠다. 생산하는 총량 통제하겠다. 그리고 생산 능력 과잉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대 석유 화학 산업 기지를 중심으로 이제 건설하고 있는데요. 건설업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증량을 좀 적당하게 하고 화학공업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화학공업 신재료라든지 첨단 석유화학이라든지 전통 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업그레이드해서 향후에는 뭐 1억 톤급 규모의 석유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확대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급부를 보게 되면 에너지 환경 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대기오염 방지 정책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로 약 74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이 차질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 분야에서는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하고 그린 에너지 분야 이쪽에 관심을 두시고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노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유 패션 산업인데요. 이 분야는 좀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 인구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들이 다 벌거벗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2018년 기준으로 14억 1,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2위인 인도하고 7천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인원이 중국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들이 명실공히 세계 1위의 소비 대국으로 이제 부상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수출의 22.9%, 약 23%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시장의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40%를 상회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온라인 최대의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2019년 중국 패션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죠. 중국 의류 시장도 이제 국내하고 마찬가지고요. 패션 유통 패러다임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패션 유통이었던 것이 이제 백화점 매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이런 쪽으로 트랜스하면서 뭐 디자이너라든지 MD, 온라인 전문가 이런 쪽으로 직종을 좀 포진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역으로 중국의 온라인이나 그 패션 쇼핑몰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B2B 시장 매출만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B2C나 C2C까지도 온라인 소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 위안화로 2조 3천억 위안 정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온라인 시장은요. 과거에는 이제 급상승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온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성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매 시장이 조금 다운되면서 2012년 성장률이 65%였어요. 성장률이 65%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2016년도 거래 규모는 약 5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으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이네요.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인 거 확실합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하고 클린 에너지 개발 통해서 굉장히 석탄 소비는 억제하고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석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정부 2020년까지 4억 4,100만 배럴에 해당되는 국가급 석유 저장 기지 정비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분야 스마트화 시키는데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정보기술이 융합된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기술이 융합된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망한 산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10가지나 되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제는 뭐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중요한 거 3가지 짚어드렸으니까 의료 바이오 산업입니다.
2013년도 의료위생 포함해서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헬스 차이나 2030 행동 강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사실은 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괜찮은 곳 아니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저렴하거든요.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그 강령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의료보건 등 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산업이죠. 이 부분도 좀 유망하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어느 나라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양로, 보건, 청정에너지 등등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가 약 20%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11조 위안이에요. 이거 하나로 따지면 아주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중국 정부가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모하면서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치고 올라온다 이런 소식 많이 접하거든요. 7, 8년 전에 가셨을 때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동차 보기가 드물었죠. 쉽지 않았죠. 거의 외제차였고 뭐 우리나라 차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했는데 현대 요즘은 기아차 많이 봤고요. 예, 내수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 당시만 하셔도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외국에 수입해서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중국 자동차 분야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중국에 가서 시찰을 했을 때만 해도 BYD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에 있었는데요. 이 자동차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중국 사람들 100가구당 31가구가 차량을 가지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차량이나 전기차, 중저가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바이두라고 하는 BYD 이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승용차를 개발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역시 매머드급입니다. 대형 버스, 대형 트럭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다가 내놓고 있고요. 이것들을 수입해가는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산업이네요. 화장품 산업입니다. 사실 중국 분들 우리나라에 여행 오시면 네. 화장품 정말 많이 사가시잖아요. 보따리로 들고 가시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좀 많으신데 중국 내에 있는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과거에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방의 천재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중국 또한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화장품들 연구 분석 많이 했고요. 그 인력들 많이 데려가서 개발 많이 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들의 퀄리티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세가 좀 바뀌었어요. 소비세가 좀 바뀌어서 화장품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수준이나 규모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수입 원가가 높았던 색조 화장품이 가격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 시장의 활성화가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품을 중국에서는 고급 화장품하고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네. 세금을 따로따로 매겼었어요. 30% 소비세 매기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30까지는 못 가고 15% 정도까지 낮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색조 및 고가 화장품에 대해서 적용했던 소비세 경우 30에서 15% 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 소비세가 낮아진다는 게 그만큼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문을 열어준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산업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퀄리티도 좋아졌죠. 그다음에 시장도 문이 열리죠. 외국에 좋은 기술도 많이 들어오죠. 네. 중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화장품 산업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경제 또 산업 동향까지 파악하는 시간 김환기 교수님과 함께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중국 뭐 지역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싶은데 잘 알 것 같은데 땅이 너무 넓어서 디테일하게 좀 찝어야 되지 않나. 예. 제가 뭐 그 부분 하고요.
노동시장하고 고용시장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